저는 올해 78입니다. 오정순이라고 하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그 뒤로 저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도윤이를 말이죠.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요. 도윤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잡았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이미정이에요. 처음 미정이를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26살이었죠. 얼굴이 하얗고 목소리가 곱더라고요. 인사를 받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미정이와 자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느꼈어요. 이 아이는 착하다. 순하고 예의 바르다. 저한테 존댓말도 꼬박꼬박 하고요. 뭐 하나 사드리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정이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요. 밤새 간호도 해줬죠. 약도 챙겨주고 밥도 잘 차려줬습니다. 저도 미정이를 딸처럼 여겼어요. 아니, 진짜 딸이라고 생각했죠. 친딸이 없어서 섭섭했는데 미정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며느리라는 말보다 딸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어요. 이웃 사람들이 자주 말했습니다. 정순 씨네 집은 고부 사이가 참 좋다고요. 부럽다고들 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 보기 힘들다고요.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정이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어요. 백화점에서 일했죠. 판매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서서 일하는 게 힘들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고요. 그만두고 쉬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일하는 게 좋다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다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월급을 받으면 꼭 저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받지 않겠다고 해도 억지로 쥐어줬죠.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도 미정이를 아꼈어요. 결혼 전에는 좀 무뚝뚝했는데 결혼 후에는 달라졌죠. 미정이 퇴근하면 마중 나가고요. 집안일도 같이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도윤이가 따로 나가자고 했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같이 살자고 했죠. 미정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다고요. 저녁이면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미정이가 차린 밥상은 언제나 푸짐했어요. 반찬도 많고 따뜻했죠. 밥을 먹으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이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자주 얘기했어요. 재밌는 손님 이야기도 하고요. 힘든 일도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밝은 아이구나.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갔어요. 공원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갔죠. 미정이는 제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모녀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정말 딸 같았으니까요. 미정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겨울이면 미정이가 내복을 사줬어요. 어머니 추우시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따뜻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장갑도 사주고 목도리도 둘러줬죠. 여름이면 선풍기를 제 방으로 가져다 줬어요. 에어컨 바람은 안 좋으니까요. 밤에 더우시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선풍기 바람을 제게 향하게 했습니다. 아플 때는 더 극진했어요. 죽도 쓰고 약도 다려줬죠.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도윤이보다 더 정성스러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미정이는 늘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사실 저는 별로 해준 게 없었어요. 젊었을 때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함께 살면서 손주나 봐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미정이는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로는 더 바빴어요. 미정이는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봤죠.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미정이는 퇴근하면 손주부터 안았어요.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며 뽀뽀를 해댔죠. 그러고는 저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무슨 고생이냐고요. 손주 보는 게 무슨 고생이냐고 했죠. 미정이는 그래도 감사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면 미정이와 둘이 차를 마셨어요. 도윤이는 일찍 잠들고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죠. 그때 미정이는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백화점 일이 힘들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까다롭다고요. 서서 일하는 게 다리가 아프다고 했죠. 하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다고요. 저는 미정이를 위로했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우리 미정이는 훌륭하다고 말했죠. 미정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힘이 나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죠. 고부 사이가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며느리랑 그렇게 잘 지내냐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서로 아끼고 존중했을 뿐이죠. 명절이면 미정이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음식도 만들고 집안도 청소했죠. 저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미정이가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그런 미정이가 고마웠어요.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시키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미정이는 늘 괜찮다고 했어요. 도윤이도 미정이 자랑을 자주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한테도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효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기뻤습니다. 미정이의 친정 어머니도 저를 좋아했어요. 가끔 만나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고맙다고 했죠. 좋은 딸을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했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미정이를 보기 전까지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저는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손주 옷을 좀 사려고요. 아침에 미정이가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나갔죠. 어머니 다녀올게요. 점심 꼭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갔죠. 백화점은 집에서 좀 멀었습니다. 그래도 미정이가 일하는 곳이니까 자주 갔어요.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평일인데도 붐볐죠. 저는 유아복 매장으로 갔습니다. 손주 옷을 고르려고요.
매장을 둘러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순간을 봤습니다. 미정이가 손님 앞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손님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고객을 무시하는 거야. 사과해. 당장 사과하라고. 미정이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죠.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미정이가 저를 보지 못하게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숨었죠. 여자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태도가 뭐 그래? 고객한테 이게 뭐야? 매니저 불러. 당장 매니저 불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미정이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풀이했죠.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왔어요. 매니저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여자가 미정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직원 때문이에요. 매니저가 미정이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라니요. 여자가 비웃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무시한 거죠. 나한테 반말을 했어요. 고객한테 반말을. 믿어지세요. 미정이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실수로 말이 잘못 나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듣지 않았죠.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미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미정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사과야.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제대로 사과 안 하면 본사에 민원 넣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 잘릴걸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정이를 보며 말했어요. 무릎 꿇으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매니저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께서 화가 나셨잖아요. 제대로 사과해야죠. 매니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래요. 무릎 꿇고 빌어요. 그래야 용서해 주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이 보였어요. 미정이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미정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딸 같은 며느리가요. 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제야 됐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정이는 한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매니저가 미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 계속하세요.
미정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기둥 뒤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다니요. 미정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설령 실수를 했다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미정이를 안아주고 싶었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부끄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봤다는 걸 알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백화점을 나왔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기는 처음이었죠. 미정이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그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요. 반드시 미정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했죠.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미정이가 돌아올 시간이었죠. 저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미정이가 힘들어한다는 걸요. 미정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죠. 웃지 않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미정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정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백화점에서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저는 미정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렇게 물었어요. 미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화를 냈어요.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말실수였는데 그 손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미정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무릎을 꿇었어요.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매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더 아팠습니다. 미정이가 계속 울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 혼자만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저는 미정이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죠.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고객님께 반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미정이가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설령 내가 실수를 했다 해도 무릎 꿇게 할 이유는 없어. 그건 너무한 거야. 하지만 매니저님도 그러라고 했어요. 손님이 원하시니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간대요. 민원이 뭐가 중요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 너는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잖아. 미정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저는 직원이니까요. 손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그게 서비스 아니겠어요. 서비스가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피해자라고. 어머니, 미정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 그만두고 싶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오늘 일이 너무 창피해요. 그만두지 마. 저는 미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만두면 안 돼. 내가 왜 그만둬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인데. 하지만 어머니, 미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절 어떻게 볼까요? 다들 알 거예요. 제가 무릎 꿇었다는 걸요. 신경 쓰지 마. 저는 미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잘못된 거야. 저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미정이는 한참 울었어요. 저는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함께 있어 줬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 미정이가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요. 무슨 소리야? 저는 미정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뭘 걱정시켜?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미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일인데요.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꼭 그렇게 할게. 미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괜히 일 키우지 마시고요. 넘어갈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당한 걸 어떻게 넘어가?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윤이가 퇴근한 거였죠.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윤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았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심각해서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도윤이는 눈치챘습니다. 울었어. 도윤이가 미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미정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도윤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도윤이를 쳐다봤죠. 그래서가 뭐야? 저는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무릎 꿇었다는데 그게 다야.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 도윤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오버로 보여.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데 이게 오버야. 엄마 요즘 고객이 왕이잖아요. 도윤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서비스직 하면 원래 그래요. 미정이도 알고 하는 거고요. 미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까지 이런 반응을 보이니 더 속상한 것 같았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윤아, 저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넌 남편이잖아. 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 왜 그렇게 무심해? 엄마 제발. 도윤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별일 아닌데 왜 이래요? 미정이도 괜찮다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눈물이 또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이도 억울하고 도윤이도 믿고요.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정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남편이 남긴 금고요.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금고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금고를 열어보기로요.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아침도 안 먹고요.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도윤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는 중이었죠. 저는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도윤이의 반응이 계속 떠올랐어요. 너무 무심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요. 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죠?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이기적으로 키운 걸까요? 아니면 원래 저런 성격이었나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죠. 엄마 아침 뭐 있어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일은 까맣게 잊은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먹어. 도윤이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어제 일로 아직도 화났어요. 도윤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내가 무릎 꿇었는데 어떻게 넘어가? 너 정말 남편 맞아. 엄마 또 그러네. 도윤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니까요. 미정이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이해한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념한 거지. 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포기한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미정이한테 잘해주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잘해주는 게 뭐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돈 벌어오는 것. 그게 다야. 진짜 잘해주는 건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야. 엄마 저도 직장 다녀요. 도윤이가 변명했습니다. 피곤해요. 미정이 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요. 여력이 없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아내인데 여력이 없다고. 그럼 언제 신경 쓸 건데? 아내가 무릎 꿇는데도 무관심한 게 남편이야. 엄마 그만해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할 말 많아요. 엄마도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버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야. 사람의 존엄성에 관한 거라고.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를 꺼냈죠.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는 착했는데요. 언제부터 저렇게 무심해졌을까요? 엄마.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이는 이해해요.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요. 왜 엄마만 호들갑이에요? 호들갑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미정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는 거야. 알아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직장을 그만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참고 다녀야죠. 참고 다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야. 아내한테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도윤이가 반문했습니다. 엄마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이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넌 남편이자 아들이면서 왜 지켜주지 못하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능해? 왜 그렇게 무심해?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를 위해서는 싸워야 했어요. 오전 내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정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백화점에 복수할 수 있을까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도윤이는 계속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죠. 저도 부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결심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기로요. 남편이 남긴 금고였습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금고는 안방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금고였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소중히 여기던 거였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 생일이었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죠. 뭐라고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상가 건물 소유권이었어요.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이었죠. 소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오정순, 제 이름이었어요. 제가 건물주였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어요.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여러 업체와 맺은 계약서들이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임대 계약서였어요. 미정이가 일하는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정이가 일하는 백화점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저였다니요. 남편이 이런 걸 남겨놨다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편하게 살기를 바랐나 봅니다. 저는 서류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이었어요. 제대로 된 소유권이었죠.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난한 노인인 줄만 알았어요. 며느리한테 용돈 받는 처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건물주였습니다. 그것도 큰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이제 판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을 신청했죠. 내일 당장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정이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녁에 미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미정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얼굴이 밝으시네요. 응.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곧 놀랄 일이 생길 거야. 미정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와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며 임대계약서며 전부요.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미정이와 도윤이는 이미 출근했어요. 저 혼자 집에 있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된 얼굴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자.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모든 게 오늘 결정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큰 빌딩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접수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예약 이름을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변호사가 나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안녕하세요.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변호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본인 소유예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가 건물이 이렇게 크네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예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죠.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살폈어요. 임대 계약서도 확인했죠. 한참을 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 적법한 서류네요. 소유권도 명확하고요. 임대 계약도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해 줬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짜 건물주라는 거죠. 변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사실은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건물에 입주한 백화점에서 일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요. 저는 미정이한테 일어난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무릎 꿇은 일도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노동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문제 삼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 백화점에 책임을 물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법적 소송을 제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걸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백화점 경영진을 만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지겠죠. 직원 교육도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하죠. 변호사가 동의했습니다. 건물주 의견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요. 며느리한테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죠. 먼저 제가 백화점 측에 연락할게요. 건물주가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하세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긴장할 거예요. 좋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가 나네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은 바로 잡아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복수가 시작되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저 건물이 제 거였다니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미정이가 일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건물인 줄은 몰랐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미정이가 일하고 있겠죠. 힘들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가 당당해질 수 있게 해줄게. 집에 도착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미팅이 잡혔다고요. 내일이라니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뻤어요. 드디어 판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저녁이 되자 미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어머니, 저 왔어요. 미정이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오늘 힘들었어. 괜찮아요.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본사에서 갑자기 점검 나온대요. 점검.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점검인데? 미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내일 경영진이 온대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제가 요청한 미팅 때문이겠죠. 하지만 미정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저는 미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미정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겠죠. 제가 건물주라는 것도요. 미정이가 얼마나 놀랄까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겠죠. 미정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아니죠.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그날이니까요. 모든 걸 뒤집을 날이었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였죠. 건물주답게 입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미정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죠. 응.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볼 일이 있어서. 너도 잘 다녀와. 미정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출근했어요. 오후 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백화점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일찍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섰죠. 제 건물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경영진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복수하는 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화점 경영진이었죠. 다들 정장을 빼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백화점 대표 박진수입니다. 악수를 청했죠. 저는 오정순입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앉았죠. 오늘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대표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미팅을 요청하셔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바로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네. 대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고 사장님이 소유주셨는데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상속받았죠. 서류를 보여드릴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상속 증명서였어요. 경영진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건물 주시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죠. 말씀하십시오. 대표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경청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백화점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직원 한 명이 손님한테 무릎을 꿇었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직원이 제 며느리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미정이라는 직원이요. 여러분 아시죠?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 일 말씀이신가요? 그건 고객과의 사소한 마찰이었습니다. 사소한 마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사소한 일입니까? 그게 대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워낙 화를 내셔서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직원을 보호하는 게 당신들 의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만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요. 불가피하게 무릎을 꿇게 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들의 경영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대표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단호했어요.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해요.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선 해당 직원에게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세요.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임대계약 재검토를 고려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경영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약 재검토라니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대표가 항변했죠. 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공식 사과도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제대로요. 네.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조회 때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이미정 직원님께도 직접 사과드리고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시는 직원을 무릎 꿇게 하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조회를 보러 오겠습니다. 제대로 사과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지셨어요. 정말 당당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 씨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복수했구나. 미정이의 억울함을 풀어줬구나. 백화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보고 있을까요? 여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유산 잘 썼어요. 우리 며느리 지켜줬어요. 그날 저녁 다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직원 조회 시간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이도 보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이미정 직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정이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을 무릎 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가 선언했어요. 직원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정 직원님. 대표가 미정이를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정이는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어. 이제 당당해질 수 있겠구나. 미정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정이보다 먼저 왔죠.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어머니. 미정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사과하셨어요. 저한테 공식적으로요. 믿어지세요.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네.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정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다들 저한테 친절하고요. 저는 비밀을 말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정아. 사실은 말이야. 그리고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정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죠. 어머니가 건물 주셨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어제 알았어. 남편이 남겨놨더라고. 그래서 내 복수를 한 거야. 미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정이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정이는 계속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죠. 세상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판을 뒤집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당당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부터 미정이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직원이 미정이를 다르게 대했죠. 미정이가 출근하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푹 쉬셨어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매니저도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미정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힘들면 쉬어도 돼요.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집에 온 미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다들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건물주의 며느리라는 걸 말이야. 근데 어머니. 미정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라는 걸요. 소문이 빠르지 뭐.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경영진이 직원들한테 말했을 거야. 조심하라고요. 미정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저는 미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야. 며칠 후 미정이가 신나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팀장으로 올려준대요.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잘 됐네.
내 실력을 인정받은 거야.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력이라기보다는요. 미정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건물주 며느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열심히 일했어. 능력도 있고,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마워요.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요즘 일하는 게 즐거워요. 백화점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직원 교육이 강화됐어요. 인권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됐죠. 어느 날 미정이가 말했어요. 오늘 전체 교육이 있었어요.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다른 직원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네.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좋아해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미정이가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화장실에서 들었어요. 제 뒷담화요. 뭐라고 하던데? 저는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건물주 며느리라서 좋겠다고요. 노력 안 해도 승진하고 편하게 산다고요. 부러우면서도 비꼬는 투였대요. 신경 쓰지 마. 저는 위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 질투하는 거야. 내가 잘 되니까. 알아요.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좀 서운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래. 저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 사람들만 보면 돼.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이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뒷담화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일에만 집중했죠. 어느 날 미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신경 안 써요. 잘 견뎠구나.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강해져서 좋아. 이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겠구나. 네.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제 편이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이웃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순 시내가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는 거요. 다들 놀라워했어요. 정순 씨 그동안 몰랐네요. 아주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검소하게 사시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이 많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질 거 없죠. 그래도요. 아주머니가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분도 이제 편하게 일하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친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게 불편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정순 씨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억지로 쥐어줬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요. 특별하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신경 썼어요. 인사도 더 공손하게 했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미정이한테 말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져서 불편해.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미정이가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어색하게 대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 돈 앞에서는 달라지는 거야.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요. 미정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맞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행복하면 됐어. 도윤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어요. 엄마가 건물주였다는 사실에요. 그 후로는 미정이한테 더 잘해줬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도윤이가 미정이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사줄게. 예전에는 하지 않던 말이었어요. 미정이는 좋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해했습니다.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전보다 친절해요. 근데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두고 봐. 저는 조언했습니다. 진심이면 계속 그럴 거야.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네.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지금은 좋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미정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당당하게 걸었죠. 어머니, 저 오늘 회의에서 의견 냈어요. 미정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잘했어.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해. 계속 그렇게 해. 네.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강해져서 행복해. 이제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백화점에서도 미정이의 입지가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고객 응대도 미정이를 본받으려 했죠. 미정이는 후배들을 챙겼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줬습니다. 무릎 꿇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줬죠. 어느 후배가 말했대요.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힘든 일도 잘 이겨내시고 당당하시잖아요. 미정이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다고 했어요.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가한테 힘이 될 수 있다니 뿌듯해요. 당연하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그렇게 미정이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어요. 더 이상 무릎 꿇었던 날을 떠올리며 울지 않았죠. 어느 날 미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그날이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훈이 됐어요. 어떤 교훈? 저는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세상에는 부당한 일이 많다는 거요. 하지만 용기를 내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고객들도 달라졌어요. 미정이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건물주 며느리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어떤 고객은 미정이한테 특별히 친절했대요. 혹시 나중에 불이익 받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죠.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좀 우습기도 해요. 예전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비위 맞추려고 하니까요. 그게 현실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쪽에 약해. 슬프지만 사실이지. 그래도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미정이가 다짐했습니다. 모든 고객한테 똑같이 친절할 거예요.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저는 미정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장점이야. 선하고 공평한 마음이지. 백화점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게 됐습니다. 매니저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회사 다니는 게 행복해요. 일도 재미있고요. 동료들도 좋고요. 그거면 됐어. 저는 흡족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손주도 달라진 엄마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가 밝아지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죠. 어느 날 손주가 말했대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웃어요? 예쁘게 웃으니까 좋아요. 미정이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당연하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당당하게 누려. 그날 밤 미정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어머니, 저 열심히 일할 거예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건물주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내가 뭘 했다고. 저는 손을 저었어요. 내가 잘한 거야. 용기 내서 이겨낸 거지. 하지만 시작은 어머니였어요.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계속 참고만 살았을 거예요. 저는 미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 함께니까. 그렇게 미정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졌어요. 무릎 꿇었던 그날은 이제 먼 과거가 됐죠. 어느 날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멘토가 됐대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요.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대단한데 내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겠구나. 네. 미정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는 후배들한테 조언해 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겨내는지요? 잘하겠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좋은 멘토가 될 거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로 미정이는 더욱 바빠졌어요. 일도 하고 후배도 챙기고요. 하지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죠.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미정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미정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수의 진정한 의미구나. 미정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였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다시 왔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미정이와 손주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셋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백화점 앞 광장이요.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미정아. 저는 미정이를 불렀습니다. 오늘 백화점 앞에서 사진 찍자. 우리 셋이서요. 백화점 앞에서요. 미정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거기서요? 다른 데도 많은데요. 의미가 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당당한 곳이니까. 기념하고 싶어?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예쁘게 입고 가요. 손주도 예쁘게 입히고요.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미정이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손주는 귀여운 옷을 입혔죠. 저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 우뚝 서 있었죠. 저는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건물이구나.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여기서 사진 찍자. 저는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백화점이 배경으로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미정이와 손주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죠. 찰칵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웃음이 담겼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어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백화점이 배경으로 보였죠. 이 사진 액자에 넣어야겠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거실에 걸어놓고 싶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기념하는 사진이니까 평생 간직하자.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기 백화점 우리 거예요. 어린 목소리로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래.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거야.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위해 지킨 곳이란다. 광장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었던 게 바로 저 건물 아니었어요. 알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내가 무릎 꿇었던 곳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미정이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지. 저는 미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 내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됐잖아. 네. 미정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판을 뒤집어 주셔서요. 내가 뒤집은 건 백화점이 아니야.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던 눈을 뒤집은 거지.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누구도 우릴 무시하지 못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백화점 직원 같았죠. 미정이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나오셨네요. 응. 미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랑 나왔어. 날씨가 좋아서요. 그러시군요. 여자가 저와 손주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가족분들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는 다시 미정이한테 말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요즘 일하기 좋아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뭐요? 미정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같이 만든 거죠. 우리 모두 노력한 거예요. 여자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갔습니다. 미정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봤죠?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줘요. 예전과는 달라요.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으니까.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죠. 저는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건물이구나.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맛을 골랐습니다. 저희도 하나씩 샀죠. 함께 앉아서 먹었어요.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손주가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스크림을 핥았어요. 할머니,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단해요. 나쁜 사람들한테 엄마 지켜줬잖아요.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당연히 지켜줘야지. 우리 며느리인데, 우리 가족인데,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 지켜주는 사람이요. 그래. 저는 감동했습니다. 넌 분명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렴. 미정이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제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서 행복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다시 광장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무릎 꿇었던 게 후회되지 않아요.
왜?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미정이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어머니가 나서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바뀌었고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미정이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이번에는 셀카로요. 세 사람이 얼굴을 모으고 웃었습니다. 미정이가 사진을 올렸어요. 소셜미디어에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이라고 글을 썼죠.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워요. 행복해 보여요. 가족이 화목하니 좋네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저는 댓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구나. 예전에는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부러워하는구나. 어머니, 뭐가 웃겨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좋아서 웃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물었죠. 백화점 앞에서 사진 찍었어?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랑 아이랑 셋이서요. 도윤이가 사진을 봤어요. 잘 나왔네요. 행복해 보여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는데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가족을 챙기는구나.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도윤이도 웃으며 들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미정이를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거였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지켜줘야지.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도윤이가 다짐했습니다. 미정이한테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효도할게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들도 변했고 며느리도 행복하고요. 가족이 화목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미정이가 무릎 꿇던 날부터 지금까지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 며느리 지켰어요. 고마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준비해둔 덕분에 판을 뒤집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백화점 측에서 정식으로 사과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직원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까지 받았으니 모든 게 끝난 거죠. 미정이한테 보여줬어요. 마, 제대로 사과했어. 이제 정말 끝났어. 미정이가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요. 저는 미정이를 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당당하게요. 다음 주에 백화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우수 직원 시상식이었죠. 미정이도 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미정이와 함께 갔어요. 도윤이도 따라왔죠. 가족이 함께 가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상식장은 화려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죠. 경영진도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정 팀장님, 사회자가 미정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수 직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미정이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상을 받았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박수를 쳤어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미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먼저 저를 믿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 감사드려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동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미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며 일합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미정이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한테 달려왔어요. 어머니, 울먹이며 안겼습니다. 잘했어. 저는 미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시상식이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경영진도 함께 했죠. 대표가 저한테 인사했습니다. 건물주님, 대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미정이가 잘해서 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잘 챙겨주세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입니다.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날이 많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집에 도착했어요. 손주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상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물었죠. 그럼 미정이가 상패를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상 받았어. 손주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날 밤 미정이와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둘만의 시간이었죠. 어머니, 미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저는 웃었습니다. 26살이었지. 어리고 예뻤어. 그때 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미정이가 회상했습니다.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미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평생 그럴 거야.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미정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저는 미정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지내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먼 길을 왔구나. 미정이가 무릎 꿇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의 부당함도 알았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내가 오늘 뒤엎은 건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던 그 눈이었어요. 우리를 깔보던 시선이었죠. 이제 우리는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미정이가 잠들었어요. 저는 미정이를 방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죠. 거실로 돌아와서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저는 달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세상에 맞서 싸워서 이겼어요. 당신이 준비해둔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미정이를 지켰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백화점 앞에서 웃던 우리 모습이요.
그 사진 속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승리의 증거였죠. 백화점에서 무릎 꿇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판을 뒤집은 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바로 저였죠.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미정이의 용기와 저의 결단과 가족의 사랑이 만든 승리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되겠죠. 우리는 계속 당당하게 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